4시부터 이곳 동강 특설 무대에서 단종대왕과 정순왕후의 가례를 거행하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단종과 정순왕후를 생각하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종은 보위에 오른 지 2년이 채 안 되고 아버지 문종의 이주기인 대상도 치르지 못한 채 1454년 정월 국혼을 치르셨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단종은 가례를 올리며 불효를 했다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례의식은 그저 단순히 재밌는 공연이 아닙니다. 570년 만에 두 분이 다시 만나 기쁨의 혼례를 올리는 날입니다. 이 장소가 궁궐도 아니고 또 그 당시보다 작고 초라한 혼례청이지만 영월 군민은 정성스럽게 오늘의 가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왕실 가례의 융례 중 납책, 납징, 보기의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다시 정순 왕후를 왕비로 책봉하고 궁궐로 모시고와 하늘과 땅, 부부 서로에게 맹세하는 동례만을 거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단종과 정순 왕후의 가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왕실 가례는 왕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납책, 패백을 보내는 납징, 날짜를 정해서 알리는 보기, 왕비로 책봉하는 책비, 왕비를 모시고 오는 친영 또는 명봉영, 마지막으로 초례를 치르는 동례 등 모두 융례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책비 가운데 비수책과 동례 두 가지 의례만을 거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가례 절차는 무대 상황에 맞춰 소량하게 거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이 부작입니다. 즉, 악공은 진열하지만 음악은 연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내내 지켜진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혼례 풍경이지만 사실 원래 혼례 날은 어른이 되어 부모님 슬하를 떠나는 슬픈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570년 전의 슬픔을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재회하는 날이므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가례가 거행될 것입니다. 이용이다. 내가 세상을 뜬 뒤 241년이 흐르고 나의 후손 조선 19대 왕인 숙종이 내게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니 나는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 되었구나. 나는 위대하신 세종대왕의 손자이며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를 지극히 모신 문종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나는 두 분을 이어 조선을 밝게 빛내고 싶었던 왕이었다. 여기는 영월 동강가루다. 그날의 일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나는 여기에 버려졌었다. 나의 육신은 차가운 물속에서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었구나. 영월 사람 호장 어몽도가 나를 거두어 주었고 여기 영월에 묻어 주었으니 어찌 이곳을 잊을 수 있겠느냐. 지금 나의 안식처는 한양 종묘의 영령전이지만 나는 이 강가를 천천히 날아다니는 것이 좋다. 그리운 나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영월이 좋다. 아, 570년이 흘렀구나. 제왕의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숙부는 너무나 무서웠다. 개은년 10월 10일 야심한 밤 김종서 황보인 대감이 죽임을 당한 그날부터 13살의 나는 하루하루 피말리는 어둠 속에 살아야 했다. 일어나 중에 나는 혼인을 해야만 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해 남짓 아직 2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국혼을 하였다. 성삼문과 같은 나의 충신들은
국상 중에 가래는 당치 않다며 국혼을 정지하라고 청했고 나도 수양숙부께 국상 중에 길복을 입을 수 없노라 애원했었다. 1454년 정월 14살의 나는 15살의 왕비를 맞이하였다. 불효에 대한 죄책감보다 숙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으니 누가 나를 탓하겠느냐.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는 모두 사라져갔다. 상왕의 자리에 앉아 왕비와 나 우리 두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고 2년을 함께 지냈다. 1457년 그해 어찌 그리 우리에게 가혹하였는가. 아, 이젠 내 차례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여름날 물길을 지나 산길을 지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여정의 끝에 영월 청룡포가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가. 개 아무도 없는 것이냐. 여기 꿈을 펼치지 못한 군주가 왔다. 외로움에 떠는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준 영월 백성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구나. 오늘 여기 나의 왕비가 함께하였다. 청룡사에 의탁하여 흰색 천에 자줏빛 물을 들이던 날들, 동쪽 깊은 산속 푸른 동강의 청룡포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아, 오늘이구나. 그리운 나의 왕비를 다시 맞아들이는 날. 570년 전 국상 중에 올린 슬픔에 찬 혼인이 아니라 영월 백성의 마음이 담긴 잔치로구나. 그러니 바라만 봐도 좋을 그런 혼인이다. 붉고 고운 저기를 입은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구나. 길복을 당당하게 입은 나는 어떠하냐. 이제 나를 위한 잔치를 열고 있는 오늘, 나의 왕비 정순 왕후와 영월의 백성들 모두 함께 즐기고자 하노라. 여집사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왕비로 책봉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출발한 정사와 부사가 왕비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의례를 진행하는 상궁들이 먼저 입장하여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인이야 줄어서 동향립. 주인은 나와 자신을 맞이하시오. 이어 왕비의 아버지인 주인이 왕비 책봉을 위해 궁궐에서 나온 정사 일행을 맞이하겠습니다. 주인은 여산송시 송현수로 당시의 벼슬은 종육품인 풍저창 부사였습니다. 왕비 책봉 후에는 지동년 부사, 열양부원군으로 제수되었습니다. 송현수는 1457년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어동 더향립. 자신은 들어와 서양으로 서시오. 정사와 부사가 자리에 들어와 섭니다. 당시 정사는 세종대왕의 형이자 문종의 숙부인 효령대군으로 단종에게는 종조부가 되는 분입니다. 1월 12일부터 이미 납체와 납침, 고기의 예를 마쳤고 오늘 아침 경복궁 금정전에서 국왕이 직접 책봉의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 왕비께 책봉문과 비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사는 행례를 청하시오. 교서를 받들어 비물 선책을 드립니다. 주인 사배. 주인 국궁. 배궁.
평신. 주인이 사배를 올리는 것은 교서를 받들기 위함입니다. 사자는 국왕의 명을 받들고 있으므로 주인에게 답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장전진 정사전 동향괴. 장전은 앞으로 나와 동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정사진 상궁전 저향괴. 정사는 앞으로 나와 서양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거교명 책고 앉아 이차진 부사전 입시위. 교명과 책고안을 담당하는 자는 교명과 옥책, 보상을 올리시오. 부사는 교명과 옥책, 보상을 정사에게 드리시오. 정사가 상전에게 교명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봉을 알리는 교명이 들어 있습니다. 정사는 상전에게 옥책함을 드리시오. 정사가 상전에게 옥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비를 책봉하게 된 연원 등을 적은 옥책입니다. 정사는 상전에게 보수함을 드리시오. 정사가 왕비 책봉의 상징인 인장이 들어있는 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신. 사배를 마친 왕비는 교명을 받게 됩니다. 원래 북쪽이란 의례를 행하는 장소의 북쪽으로 우대 배경 쪽을 의미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향을 불쪽 북쪽으로 설정하여 의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장궁칭유교. 장궁은 도서를 선포하시오. 교명이 있다. 왕비께서는 무릎을 꿇으소서. 여산 송씨를 왕비로 책봉하노라. 왕은 말하노라. 옛날부터 제왕이 천하 국가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먼저 배필을 세우는 것은 만복의 근원을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었다. 아, 그대 송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서 훌륭한 덕과 아름다운 자태가 있어서
마땅히 궁의를 주장하여 공경의 종묘를 받들어야 하겠으므로 이제 효령대군을 보내어 예물과 옥책을 갖추어 왕비로 삼으니 참가 은혜로운 명령에 복종하여 내치에 공경하여서 무궁한 기틀을 크게 넓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송씨 정순 왕후를 왕비로 책봉하는 책배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송씨집 여식이 아니라 왕비의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일상을 왕비에 준하여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가래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서 3일 뒤에 있을 봉영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딸에게 부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주인과 주부는 경계를 올리는 자리로 나오소서. 왕비 강자, 왕비께서는 자리에서 내려와 동양하소서. 주인은 왕비께 경계의 말을 전하시오. 조심하고 공경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명을 어기지 말라. 부인은 왕비께 당부의 말을 전하시오. 힘쓰고 공경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명을 어기지 말라. 당궁도 왕비 출가 어시위 여상, 장전은 왕비를 인도하시오. 자신은 왕비를 모시고 궁궐로 출발하시오. 주인과 주부는 나가시오. 장침 상기 전원은 비물 전책을 들고 나가시오. 부모의 말씀을 듣고 나면 왕비는 사신과 함께 궁궐로 출발합니다. 화려한 의상이 늘어서고 연을 탄 봉영 행렬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이 무대 위에서 바로 동례가 거행되므로 행렬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시 후 동례가 거행되겠습니다. 동례 잔치와 다름없이 모두가 구경하고 즐길 수 있었지만 동례는 격식을 갖춘 국가의례로 가까운 수행자들과 거행되었습니다. 북쪽 올해의 동례조에 의하면 궁궐로 온 왕비를 국왕이 읍이라는 작은 절로 맞이하고 세 잔의 술을 나눠 마시면 끝나는 아주 단순하고 조용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동례상은 영상, 대선상, 우협상, 좌협상, 초선상, 면상, 중원반, 과반 등 각각 8개, 총 16개의 상 위에 절개, 다산, 장수, 금슬을 상징하는 음식이 100여 가지나 차려졌습니다.
비록 오늘은 음식을 차리지 않은 조촐한 동네청이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작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식을 진행할 여집사들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당궁도 왕비 예밥의 시석 동향립. 장궁은 왕비를 모시고 나와 한 문 밖에 동양하여 서게 하시오. 궁궐에 도착한 왕비는 일단 준비된 막차로 들어가 정갈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례가 시작되면 왕비가 막차에서 나와 한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당궁 전도 전하 예한문 내시동 서양립. 장궁은 전하를 한문 내로 인도하여 서양하게 서게 하시오. 국왕께서는 거처하시는 내전의 어좌에서 내려와 한문 앞으로 나아가 서양하고 왕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단종께서 정순 왕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입장하고 계십니다. 국왕은 양의 자리인 동쪽에, 왕비는 음의 자리인 서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전하는 읍하소서. 이 순간이 국왕과 왕비가 처음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전하 도비유 순계 장궁도 왕비 종승. 전하께서는 왕비를 인도하고 왕비는 국왕을 따라 오르소서. 국왕이 왕비를 인도하여 동래섬으로 들어갑니다. 전하는 읍하소서. 전하와 왕비는 자리에 앉으소서. 원래 서대부가의 예라면 술을 나누기 전에 도배를, 즉 서로 맞절을 하지만 국왕과 왕비의 동네에서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세자와 세자빈의 동네에서는 절을 하는 절차가 있어 국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지엄하신 국왕이 부인에게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궁은 전하의 규를 받드시오. 장궁은 왕비의 규를 받드시오. 동례의를 행하기 위해 국왕과 왕비의 규를 풀어주었습니다.
장식진예 주정 취잔 작주 장식은 주정에서 술을 따르시오. 장식이 국왕과 왕비께 첫 번째 잔을 올리기 위해 주정에서 술을 따릅니다. 당궁진괴 우선하 왕비 장궁들은 전하와 왕비께 술을 올리시오. 이제 국왕과 왕비께 첫 번째 잔을 올립니다. 전하급 왕비 구수잔 제중필 전하와 왕비께서는 먼저 땅에 술을 지우고 마시옵소서. 국왕과 왕비가 첫 번째 잔을 받아 죄주하고 마시는 것은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의미입니다. 장식 진수허잔 보고주정 장식은 전하와 왕비의 빈잔을 주정으로 가지고 오시오. 장궁구진탕 장궁은 전하와 왕비께 탕을 올리시오. 장시구구지잔 제윤 장식은 두 번째 잔을 올리시오. 국왕과 왕비께 두 번째 잔을 올립니다. 전하와 왕비께서는 두 번째 잔을 들어 마시옵소서. 장식은 빈 잔을 주정으로 가지고 오시오. 장궁은 전하와 왕비께 탕을 올리시오. 이렇게 두 번째 잔과 탕을 올렸습니다. 장시구구지근 삼윤 장식은 금배잔으로 세 번째 잔을 올리시오. 금배잔으로 세 번째 잔을 올립니다. 일단 백성도 세 번째 잔은 표주박 잔이라고 불리는 금배를 사용합니다. 표주박 잔으로 세 번째 술을 마시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진 표주박 잔과 같이 억겁의 귀한 인연으로 오늘 부부가 되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혼에서도 금배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하와 왕비께서는 금배잔을 들어 마시옵소서. 당식은 전하와 왕비의 빈잔을 주정으로 가지고 오시오. 이제 술을 올리는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이 북향 부복 괴계청 예필. 창의는 예필을 아래시오. 예를 마쳤습니다. 전하와 왕비께서는 귤을 잡으소서. 전하와 왕비께서는 일어서소서. 근시여가는 수주정과 소주정을 치우시오. 당궁도 전하 이입동방 성면보거 상복 장궁도 왕비 이박석 작의. 원래는 국왕과 왕비는 각자의 방으로 가서 면복과 저기를 벗고 다시 국왕이 왕비의 방으로 납시어 초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례가 끝나면 다른 날을 잡아 하례를 올리도록 하였지만 오늘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단종과 정수왕후를 모시고 하례를 올리겠습니다. 영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 혼례를 마친 단종과 정순왕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분이 어자에 앉아 하례를 받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국왕과 왕비가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하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녀가 어우러져 하례를 올리는 장면은 상상 속에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관람객 여러분, 570년의 한을 풀고 혼례를 마친 두 분께 우리 모두 다 같이 국왕에 대한 최고의 예인 북궁 사배와 만세를 올리며 하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출연자 여러분도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람객 여러분도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궁 하면 허리를 살짝 굽히고요. 배 하면 허리를 완전히 숙여 절을 합니다. 그리고 흥 하면 허리를 세우는데 4번의 절을 하고 몸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위자 북궁. 허리만 살짝 숙여주세요.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이제 단종과 정순왕후를 향하여 만세를 외쳐보겠습니다. 조선시대라면 천세라고 해야겠지만 오늘은 만세를 외쳐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잔호 하고 하면
만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다시 산호 하면 만세. 마지막으로 제산호 하면 만만세라고 외치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산호 만세, 산호 만세, 제산호 만만세.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주인과 주 정리되면 저녁